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건부 확률에 관련된 문제 풀이를 배워야 되는데, 조건부 확률은 시험에 나오는 현재 내용이 딱 3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이 있죠. 배경이 뭐냐면,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줘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뭐뭐 이렇게 설명이 되죠. 첫 번째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배경이란 걸 공개하게 되는데, 이 배경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자, 배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옵션은 바로 배경은 무조건 최적화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최적화 정리 필수. 항상 문장을 주면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그림으로 꼭 바꿔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야? 라고 한다면 한 가지 대상에게 2가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 대상에게 2가지 질문.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할게요. 당신은 A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거야. 당신은 A냐? 아니요? 아닌데요? 할 수도 있죠. A다, A가 아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질 거야. 2회.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B입니까?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 2개를 합치는 순간에 이 관계성을 따져보니까 S가 되면서 A와 그 다음에 B가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1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질문 던지는 거야. 당신은 남자입니까? 오케이. 남자 60명, 여자 40명. 손 내려. 두 번째 질문 할게요. 안경 쓰셨습니까? 손? 그쵸. 그러면은 안경 낀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어줄 거야. 그러면 이 바깥쪽은 안경을 안 썼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가운데는 남자인데 안경을 썼다. 여기는 남자인데 안경을 안 썼다. 여기는 여자인데 안경을 썼다. 여기는 여자인데 안경을 안 썼다.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A, B, C, D가 갈라지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배경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뭐뭐뭐일 때라는 질문이 딱 떨어지죠. 뭐뭐뭐뭐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사선 한번 쫙 그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설명을 하죠. 전체 가일수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여태까지는 그냥 공을 뽑았다, 주사위를 굴렸다, 동전 튕겼다 이렇게 언급이 됐지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었어요. 근데 조건부 확률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여기에 제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 이게 뜻이에요. 제한 상황이 발생하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남자 안경 쓴 사람 다 했는데 자, 그러면 남학생 중에 한 명만 나와 볼래? 이렇게 되는 거야. 남학생 중에 한 명만 나와 보세요. 라고 하는 건 전체가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지만 여학생은 배제하고 남학생 중에서만 한 명을 뽑았다는 뜻이에요. 제한 상황 발생했죠. 그때 여기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냐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상황을 우리가 편하게 A라고 한다면 여기를 B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사건도 현재 제한사항이 있겠지만 두 번째 표본 공간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 표본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 가지수가 되겠죠. 이게 바로 기준, 분모값.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바로 제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 이게 되는 거야. 제한 상황 발생 이게 되는 거죠. 아, 이제는 나는 A만 관찰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A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머지 요 C, D는 필요 없고요. 스몰 a, b만 필요해.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가 사건이 오는 거죠.
사건 B라고 한다면 아, 이것은 제한 상황이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확률의 기본 설명도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B라는 사건 중에서 표본만 벗어난 건 절대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 값만 난 취해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P, B바 A라고 하자. 그러면 이것은 PA분의 PA. 전체가 있으면 PA인데 그 중에서 A 안에 있는 B. 그래서 A 교집합 B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또 다른 이름은 뭐가 되겠어요? 어차피 분모의 값은 똑같을 거 아니겠어? 그러면 여기는 NA분의 NA 교집합 B라고 써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자들은 여기서 이 상태가 이제 기본 개념인데 요거를 내가 다 줘야 되나? 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A라는 영역이 B라는 영역에 의해서 둘로 이렇게 나눠지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적어 본다면 아, 분모에 있는 값을 쪼개서 줄 수도 있겠다. 하나는 뭐야? A 교집합 B구나. 또 하나는 뭐야? 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구나. 세상에 A는 말이야 B에 속하는 A와 B에 속하지 않는 A로 나눠진다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률을 쪼개서 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확률의 연산 문제 있었잖아요. 연산 문제 똑같이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뭐 하자? 확률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값은 바로 이 둘 중에 하나가 올라오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이제 출제하는 방법인데 방법은 세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1번. 바로 배경에서 앞에서 뭐라고 했죠? 한 가지 대상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뭐 하겠냐면 그 배경을 문장으로 안 주고 처음부터 벤 다이어그램을 주면 어떨까? 라고 해서 표를 주는 거예요. 뭘 준다? 표. 표를 준다는 건 뭐지? 그러면 이 벤 다이어그램을 주는 거야. 대신에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표를 만들어줘야지 하는 거죠. 그리고 쪼개주시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A, A가 아닌 것, B, B가 아닌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뭐야? 하면 small a.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B는 뭐야? 그러면 여긴 small c.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small b, small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문장 대신에 뭘 주겠다? 이렇게 표를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상황 정리 다 됐으니까 결국엔 벤 다이어그램 주고 문제 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어때요? 상황 정리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문제가 쉽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푸는 문제의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3번 문제까지가 바로 그런 스타일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이따 나중에 공부할 때 문제풀이 해주겠지만 나중에 내가 몇 번의 유형을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걸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생활 문제인데 실생활 문제인데 동시에 and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야.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게 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문장을 줄 건데 읽어보면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안 해. 다시 말하면 공을 뽑는다, 주사위를 굴린다, 동전을 튕긴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너에게 뭘 줄 거냐? 데이터를 제공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데이터를 제공할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문장을 주는데 이 문장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수량. 남학생이 60명이 있고 여학생이 40명이 있어. 이렇게 수량.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을 줄 거야. 확률 또는 비율을 줄 거야. 다시 말하면 분수값을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죠. 5분의 3, 10분의 4 이런 분수값 줄 거야. 그리고 기본이 나중에 뭘 주냐면 또 하나가 바로 확률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확률값을 줄 거야. 다시 말하면 분수값. 마지막은 뭘 줄 거냐 하면은 바로 비율값을 줄 거야.
다시 말하면 퍼센테이지에 대한 해당하는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데? 이게 되는 거죠. 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해라? 상황 정리를 해달라. 그러면 이때는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반드시 그려줘. 이렇게 되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필수. 이게 되는 거야. 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 표를 만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히려 이 표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이 더 보기 좋아서 이렇게 S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수량을 딱딱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 있는 1번과 2번은 전부 다 뭐야? 하면 배경에 관한 정리를 해와라. 여기 목표는 배경에 관한 정리다. 배경에 관한 정리.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 3번이 뭔데? 이게 되는 거죠. 3번의 경우는 바로 실생활 문제인데 동시에 and 뭐 한다?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인 거야. 그러면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배경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어. 이렇게. 배경은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관한 질문은 이미 앞에서 1번과 2번에 다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생활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죠. 뭐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설명했듯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다 사선 하나 그어주고요. 여기는 표본 공간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어요? 바로 제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 제한 상황이 발생했구나. 그쵸? 그래서 가장 주 포인트는 뭐냐면 제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라. 표본 공간의 내용을 표본 공간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정확하게 파악할 것,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실제 수능의 킬러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여기는 사건이 나올 거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P, B바 A야 라고 한다면 PA분의 PA 교집합 B로서 확률을 구해주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A 교집합 B를 구하려면 이 표본관을 알아야만 표본관을 알아야지만 그 중에서 B를 고르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본다면 여기는 바로 PA 교집합 B, P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게 교집합의 확률에 대한 합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분모에 대한 질문을 던지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교집합의 합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교집합의 합. 중요. 나는 분자를 집중하겠어 라고 하면 표본관의 내용을 얼마만큼 인식하는가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생활 문제는 두 가지 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춰서 출제되니까 그 점들을 중점을 두면서 다음 문제풀이를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유형의 맵.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했지만 여기는 1번부터 3번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4번에서 6번까지. 여기는 바로 7번에서 11번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설명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조건부 확률 문제 푸는 과정에서 헷갈리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매핑에 이 번호에 맞춰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면서 문제풀이를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바로 연결해서 다음 영상에서 문제풀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